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모르고 그것은 개인의 역사가 되었던 나라의 역사가 되었던 간에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갖다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역사 하면은 또 역사 또는 역사책 하면은 아마 사마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야기들은 한 번씩 다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기라고 하는 이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물경 이제 2100여 년 전 이렇게 오랜 전에 2000여 년 전에 지은 이제 책인데 이 사기라는 책이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왕조의 흐름,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인간의 본질, 인간의 특성을 갖다가 가장 깊이 있게 이렇게 파헤쳐 놓은 책이다. 대개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책이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했는가. 그래서 사기라는 책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사기라는 책을 알아보기 전에 이 사기를 지었던 사람, 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사마천이라는 사람.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뭐 어마어마한 이런 책을 갖다가 지었는가. 그때는 종이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종이가 없었죠. 종이가 없고 무엇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축간이라고 해서 대나무 파편 쪽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아주 독특하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기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기전체라고, 사건의 흐름 중심, 인물 중심적으로 이렇게 써왔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도순으로 연대별로 쭉 이렇게 써오는 것을 우리는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통상합니다. 이제 어떻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책을 2000년 전에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우선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그 방대한 글을 썼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중국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때 황제는 무제라는 사람이에요. 한무제 그러죠. 아주 유명해. 우리가 한무제 하면은 많이 들어본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조선 쪽에 사군을 설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뭐 낙랑군, 임등군, 현도군, 진번군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고대사에서는 사실 우리 한반도 쪽에가 사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저 중국 여동성 저 벌판 쪽에가 있었다. 아직 고대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사군을 설치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제일 먼저 우리 학창시절 때 배워왔던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놔두고, 그러면은 연대별로 보면 시대로 보면 언제냐면은 BC 145년에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BC 86년에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로 보면은 59세 정도 될 거예요. 59세 정도.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한 60년 정도의 세월을 살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아주 방대한 역사책인 사기라는 책을 저술을 했다. 사기라는 책을. 자, 사마천은 BC 145년 한무제 때 사람인데, 지금부터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100여 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이다 말이죠. 이 사마천은 집안은 원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세습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거, 역사. 이 집안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벼슬이다 그 말이에요. 벼슬이고 그 사람 직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했다면 사관, 그러죠. 역사를 기술하는 관리, 사관. 우리 이조 시대 때에도 왕조실록을 썼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관들이 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사관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사. 이 태사라는 직책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역사를 쓰는 것이 임금이나 황제의 곁에 있으면서 역사를 기술하는 직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벼슬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같이 아버지 때는 하고 나는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세습이다 그 말이에요. 세습. 그런데 이제 직책은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사관들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었죠. 정육품 정도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하위급 직책을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직책을.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술하는 이 태사라는 벼슬도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닌데 이것은 대대로 세습한다. 윗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사람도 이제 태사였지만은 사마천의 아버지도 역시 태사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사 중에서 역사를 기술을 하는 태사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수장이 태사령이라고 합니다. 태사령. 근데 사마천의 아버지가 태사령이었고 사마천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은 용문 출신이에요. 용문.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자 용문 출신인데 용문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 산동성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북성, 하남성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섬서성 그래요. 산동성, 산서성 그 다음에 안쪽에 섬서성, 감숙성 이렇게 해서 황하강 일대를 타고 쭉 상주로 올라가면은 그 지역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섬서성에 지금 현재 한양시라고 불리는 장소가 용문이라는 데예요. 용문이라는 데서 출생을 해가지고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안으로 옵니다. 그다음 지금 장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시안. 그렇지. 한자로는 서안, 중국말로는 시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 중국의 서안, 옛날에는 당나라 때는 장안 그랬죠. 다 같은 데예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조의 중심적 수도가 바로 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안 가면 엄청나죠. 저도 한 2번 이렇게 가본 적이 이제 있지만은 이 장안으로 와서 이제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무렵에 뭐 혼자 한 경우도 있었고 뭐 아버지하고 같이 한 적도 있었고 그랬겠지만은 그 전국을 갖다가 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사마천은 공자의 고향이었던 곡부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마천하고 공자하고는 약 한 300 몇 년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3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BC 551년에 공자가 돌아가시고 479년에 돌아가시고 사마천은 145년에 태어났으니까 약 한 330년 정도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장관 생활에 비하면은 뭐 200년, 30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한 300여 년이 지났는데 곡부에 가보니까 그때도 공자의 그 곡부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육아사상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융성해갖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그 사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든 사마천의 집안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또 직책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태사의 직책 중에 이제 제일 수장이 태사령이었는데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마탐. 이 사마탐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태사령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사마천도 이제 태사령이 되지요. 이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마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알기로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 방대한 양. 이 사기가 얼마나 방대하냐면은 좀 이따 사기를 쭉 이렇게 130권을 제가 이렇게 명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52만 6천 약 한 500여 장. 52만 6,500여 장. 엄청나죠? 엄청난 글자 수예요. 저 글자로 다 이루어졌는데 사마천 당대에 이것을 했다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아버지가 이미 고대에서부터서 중국 고대에서부터서 한 무제 때까지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언제 죽냐면은 BC 보통 110년 무렵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110년이면 35살 정도 됩니까? 이때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역사를 고대에서부터서 지금까지 한 무제 때까지 지금 당대 현재 그 당시로 보면 현대사 아닙니까? 그걸 기록을 해라. 그 기간으로 보면은 대개 2,500년에서 3,000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아버지는 죽게 돼. 근데 사마천의 아버지 이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참 상당히 화병이 나서 죽었다고 여러 기록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화병이냐면은 한 무제가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봉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봉선. 이 봉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의 직위에 올라서면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걸 봉선이라고 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봉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한다 할 때 선이지만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태산에 가면은 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 그 다음에 태산 쪽에서 알로 내려오면은 얕은 산이 하나 있어요. 양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에서 지신에게 제사를 보내는 거. 황제가 직접 태산가 올라오면 너무 정중하던데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봉선, 다시 말해서 황제의 직위를 해가지고 봉선, 아까 하늘의 제사를 이렇게 모시는 거, 이제 고하는 의식이지요. 이걸 한 사람이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상으로 최초로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제사를 지낸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진시황이라고, 거기가. 진시황이 채나를 통일하고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서 짜 모아가지고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모는 게 그게 기록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춘추시대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제나라에서도 제후들 가운데 이렇게 봉선을 의식을 했던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서 봉선을 이렇게 올린 것은 뭡니까 진시황인데 그 뒤로도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을 해버렸죠. 그리고 BC 206년 무렵에 한나라가 들어선다고 유방이 그래 가지고 봉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한 무제 때 요거에 한나라의 7대 황제인데 한 무제가 본격적으로 봉선 의식을 해요. 봉선 의식을 하는데 그때 꼭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들을 그중에 특히 태사령이 반드시 따라가야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론가 해가지고 사마천의 아버지인 태사령 사마담이 그 봉선 의식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어떻든 울분 속에서 사마천의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역사를 기록을 해라. 근데 그 역사의 기록 시발점이
오제에서부터서 5명 황제, 그러니까 고대 오제에서부터서 지금, 그렇게 이 당시에는 한 무제 때는 현대 아닙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이때까지 기간이 되게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그러니까 사기에 들어있는 역사의 연대라는 것은 25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사기라는 책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제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통상 삼왕 오제 그러죠. 삼왕은 신동씨, 복희씨, 수인씨 또 다른 사람을 넣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전설적이니까 빼고 황제부터서 치입니다. 황제. 우계 복희씨, 신동씨, 수인씨 이건 빼고 황제에서부터서 제대로 중국의 황제를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 그 다음에 제국, 그 다음에 전후, 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오제를 쳐요. 5명의 황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누굽니까? 우라는 사람이죠. 자, 이 우라는 사람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역사상으로는 증명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무슨 나라예요? 하나라죠. 하나라. 이때부터 중국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갖추면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아직 발견이 안 되고 하나라 다음으로 이어받은 것이 무슨 나라입니까? 은나라죠. 은나라. 다른 쪽으로는 상족들이 세웠다 해서 상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온 나가 주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은주 고대 3대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나라의 형태를 이렇게 갖춰서 정치 체제가 완비된 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라는 유적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을 잘 모르고 이 은나라도 은어가 발견이 되면서 은어 그러죠. 각골 문자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것은 전설적인 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나라였다.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제, 전후, 제국, 그 다음에 그 앞에 황제, 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까지 해서 오제 때부터서 한나라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이 금방 사기다 그 말이에요. 이 봉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진시황 관련하고 또, 이걸 지내지 않으면은, 아까 봉선은 어디서 지냈어요? 태산에서 지냈죠? 태산이라는 산은 다 아시다시피 불과 높이가 1450m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높은 산 아니에요. 그러나 태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 자연 조건 또는 그 태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여러 중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산이 있는 데가 산동반도 쪽이 그쪽이 안쪽이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평지에 우뚝 한 1500m 정도 이상 되는 산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바로 중국 문화 또 동아시아 문화를 결정짓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시황 같은 경우는 저 내륙 쪽 장안 쪽에서부터서 어째요? 태산까지 올라오면은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러면서도 왔음에도 거기까지 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 이 태산에 와서 아까 봉선 의식을 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의 해야 될 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봉선을 실제로 해놓은 사람이 없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봉선이 황제가 갔을 때는 역사를 기술하는 이렇게 태사령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마천의 아버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걸로 해서 참 우라병이 나서 이제 사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가 BC 110년 정도 사마천이 나이가 35세 정도 되어 있을 때 무렵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사라고 하는 것, 자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라고 그랬어요. 직위는 좀 낮지만은 이 태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은 그러면 주나라 때, 한나라 때 처음으로 나왔냐? 그게 아니라 태사라는 벼슬은 이미 은나라 때도 있었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고 춘추 전국시대 때도 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 태사라고 하는 대설은 역사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자. 기자 있죠? 있죠.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 네. 그 황제의 거수도구나 나라 안의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이 태사가 하는 가장 그 중심적인 그 뭐냐면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아주 그 큰 그 의무입니다. 카피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뭐 자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적어서도 안 되고, 또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사기에 재태공 세가에 관련돼서 보면은 이런 그 문구가 나온 것이 있어요. 최저라는 사람이 죽였다. 누구를? 장공을 죽였다. 장공을. 이렇게 딱 5글자예요. 최저가 시해를 했다. 장공을. 장공은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제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는 좀 세월이 지나서 전국시대 때 와가지고는 각 지역의 제후들이 그냥 왕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천자가 있었고 천자 아래 여러 제후들이 있다고 말이죠. 추후에 이제 이것도 봉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지는데, 어떻든 제나라의 제후였다고 말이죠. 제후. 임금이죠. 사실은 실질적인 제후. 근데 최저라는 사람이 장공을 죽였다. 임금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장공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요 시라고 하는 것은 죽일 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살자가 돼요. 죽일 살자예요. 그런데 이때 살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죽인다는 말인데, 시